자, 그 다음에 214페이지 뭐 나와 있습니까? 예방접종 나와 있죠? 네. 예방접종이 나와 있어요. 예방접종 중요하죠. 자, 요즘은 예방접종을 국가에서도 많이 해주죠? 자, 보세요. 보건소요 같은 데서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 우리가, 대상 전염병이 나오죠? 관로 안에. 자,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에도 나왔고요. 인플루엔자 나오죠? 인플루엔자는 언제 맞습니까?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인데 몇 세 이상? 65세 이상 국가에서 공짜로 해주죠. 그래서 노인들 위주로 인플루엔자를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상풍 같은 거 있죠. 이럴 경우에는 1차 접종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을 접종하고 10년 후마다 뭐를 접종한다?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를 추가 접종해준다. 파상풍은 10년 후, 10년마다 한 번씩을 맞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안 맞고 있죠? 안 맞고 있는데, 만약에 파상풍이 걸리면은 그때 주사를 맞는 일단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65세까지 가셔. 맞으시면은 다른 질병들이 합병증 같은 게 안 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시험에 나오면은 10년마다 맞는다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파상풍.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동그라미를 치놓으세요. 중요한 겁니다. 시험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다음은 예방접종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뭐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 쭉 넘어가고 대상포진은 뭡니까? 대상포진은 어떻게 해요? 1회 나왔죠. 50세에서 64세에서 1회 맞고 65세 한 번만 맞으면 된다, 그죠? 미리 이게 돈이 좀 비싸던가 15만원에서 17만원 사이 하던데요. 그래서 한 번 맞으면 잘 안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폐렴은요? 폐렴은 어떻게 해요? 폐렴에 대해서도 1 내지 2회 접종을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회. 위험군에 대해서는 매년 맞을 필요는 없고 폐렴은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맞으면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65세 이상 노인은 반드시 뭘 맞아야 된다? 빨간 색깔 한번 보세요. 인플루엔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폐렴 치시고, 대상포진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파상풍 나왔죠? 파상풍 디프테리아 같은 예방접종을 꼭 맞아야 된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15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너무 계절마다 이제 너무 더울 때 하고 여름하고 겨울이 나와 있어요. 여름하고 겨울에 노인이 제일 많이 돌아가십니다. 근데 겨울에 제일 많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요양병원에서도 겨울에는 막 어떨 때 한 석 달 동안에 한 30명씩 돌아가실 때도 있어요. 3개월 동안. 예. 12, 1, 2월 달에 엄청나게 돌아가십니다. 주로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십니다. 근데 자, 만약에 면역력이 약해 있었다 이러면 폐렴이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한 20명 정도, 한 3개월 정도 많이 돌아가세요. 10명은 아니 10명보다 더 많이 돌아가시죠. 겨울에. 그리고 여름에 또 조금 많이 들어가십니다. 겨울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잘 넘기면 조금 사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름에는 한번 보세요. 여름에 어르신들 놀러 다니시면 되나요? 안 되나요? 될 수 있으면 여름에는 이렇게 많이 뭡니까 바캉스 해수욕장 간다고 또 막 따라서 나서고 이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연세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많은 연세에 이걸 갔다 온나 나는 너 집에서 좀 쉬는 데를 하든지 딱 이렇게 에어컨 있는 데서 잘 보내시는 게 뭐 해외여행 한다고 또 막 가시면 가시죠. 물론 가면 좋은데 이제 안 더운 나라에 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조절하시고. 자, 그 폭염에 우리가 막 폭염 오면 계속 방송하죠, 국가에서. 네, 요럴 때 한번 보세요. 낮에 일하면 안 되죠. 외출에 가서 논밭이나 비닐하우스 안다고 가고 계시다가 문제 생기죠. 그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자, 헐렁한 옷차림에 어떻게 한다고요? 생이 넓은 모자와 물을 휴대한다. 요거 물을 꼭 휴대하셔야 됩니다. 탈수. 여름에는 탈수가 주로 많이 와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막 현기증이 났고 메스껍다 이렇게 되면은 또 시원한 장소에서 물을 먹고 쉰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3번에 보시면 식사는 어떻게 한다? 가볍게 하고 물은 어떻게 한다? 평소보다 자주 마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이 계속 나오죠. 물이 우리가 70% 몸에서 차지하는데 이 물들이 덥기 때문에 물을 많이 뺏어갑니다. 정발되는 거죠 몸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부도 많이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 병원의 환자들이 너무 이렇게 왜 섭진 막 이런 거 여름에 있잖아요. 에어컨 켜놔도 이렇게 왜냐면 섭진처럼 이렇게 기저귀 밟지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이렇게 체인지 포지션 체인지 포지션 몇 시간마다 자세는 2시간마다 교환을 해요. 요양병원에서는 2시간마다 저희들이 끊임없이 이제 교환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제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등이 불극해가지고 선풍기, 개인 선풍기, 뭐 1인용 선풍기가 또 있거든요. 그걸로 말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불극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피부 순환이 안 되잖아요. 누워있으니까. 그래서 고여있고 정체에 있는 곳은 다 염증으로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가만히 누워있어 보세요. 그죠? 다 정체돼 버리겠죠. 순환이 안 돼요. 피가 순환이 안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염증으로서 반응이 됩니다. 그런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도 운동을 하긴 좀 해야 되겠죠. 집에서 해도 하고. 자, 216페이지 넘어가요. 216페이지 보면 겨울을 한번 보세요. 겨울엔 뇌졸중과 낙상으로 인한 골절 있죠? 네. 골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 사망의 1순위가 뭐예요? 뇌졸중이다. 뇌졸중이 1순위가 돼가 있어요. 그리고 겨울철에 뇌졸중 사망자 수가 증가함으로 주의해야 되고, 자, 뇌졸중 예방의 안전 수칙이 나옵니다. 수칙. 자,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뇌졸중으로 갈 가능성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무슨 운동을 삼가하고 겨울에는? 그리고 실내 운동을 하는 게 좋죠. 그죠? 그리고 새벽에는 좀 운동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자, 네 번째 한번 보세요. 준비 운동과 무슨 운동? 이런 것도 문제 나오겠죠. 쉬워도. 자, 그 다음에 7번에 한번 보세요. 따뜻한 곳에서 어떻게 한다? 찬 곳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양말과 신발과 장갑, 방한복, 방한마스커, 목도리를 착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 너무 귀여우시다. 그죠? 아닌가요? 그림 한번 보세요. 어르신 너무 귀여우시죠? 모자, 뭡니까? 털목토리, 장갑, 이런 거 되게 귀엽네, 마스코트가. 누가 그랬는지 너무 귀엽게 그려놓으셨다. 그죠? 근데 어르신들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저희가 병원에 근무하고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환자들이 아프고 이렇게 하니까 귀엽게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해줘야 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근무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요즘 보면 되게 귀여우신 거예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표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귀엽게, 되게 귀엽게 이렇게 막 보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보면 아픈 환자로 보이는데 자꾸 쳐다보면 되게 이렇게 미소가 예쁘거나 뭐 이런 게 되게 귀엽고, 또 하는 행동도 엄청 귀여우신 게 이제 말은 안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말은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눈은 다 이렇게 의식이 약간 있는 환자들은 너무 신기한 게 한 80대 후반 이렇게 되셨거든요. 그 노인은 한 분이 있으신데 의사 선생님을 너무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자, 알아보시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 이제 누워서 따뜻하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누워서 이렇게 하세요. 몽손하게 의사 선생님 지나가면, 우리 원장님 지나가면, 근데 우리 저희 간호사가 이제 눈곱이 꼈어요. 그래서 눈곱 가면 이러고 가시나야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남자에 대한 대우랄까 이렇게 그에 대한 존경이 너무너무 100% 있잖아. 다른 원장 아니고 다른 남자 선생님 오더라도 누구 뭐 상수님 이래 부르면 눈 딱 떠보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세요. 눈 봉선을 손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하시는데 저희들이 뭐 했다면 이렇게 시작해 나! 그 너무 이상하죠? 너무나 사고가 이렇게 그 편협적인 사고를 그 시대에는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또 볼 수가 있고. 이제 또 재밌는 게 이제 어떤 분은 한 가지 이제 수업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지금 수업 끝났고. 또 제가 이제 또 요즘 되게 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아마 남자분이 60대이신데 주식을 하다가 IMF 때 했는지 뭐 거기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 6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주식을 하다가 이제 망하셨는지 모든 돈을 다 탕진을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누워 있는데 인물도 되게 잘생겼고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고 이제 굉장히 이제 폭력성으로 바뀐 거예요.
모든 이제 세상의 자질을 본인이 다 경험해서 약간 치매 플러스 약간씩 오는 거예요. 오고 이제 정신적인 장애도 약간 있으신데 이제 일상적일 때는 또 정상이고 또 이렇게 오면은 이제 우리가 이 근임이라 하거든. 아, 근임이 맞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근임이 있는 근임인지 그냥 근임인지 이런 저희가 잘 정확하게 구분은 안 돼요. 그냥 안 되는데 일단 오셨다 이러면은 이제 무조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엄한 욕을 잘하시고 이제 또 하나님 계속 일단 성경 계속 기도했던 게 있잖아요. 은혜로 계속 하시고 그리고 모든 걸 저희 불러요. 가나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서 왜 빨리 팔아라. 선물을 빨리 팔아라. 선물을 팔아라. 주식에 사용하는 단어 있잖아. 그래서 빨리 팔아라, 사라, 돈 뽑아온다 막 계속 이 말밖에 안 하세요. 그걸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너무 안타깝던데 이제 그렇게가 돌아가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막 악만 남아가지고 이제 막 악만 남으신 거예요. 그래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어떤 한 곳에 돈이라든지 뭐 명예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이렇게 한 곳에 빠지면 내가 한 곳에 너무 집착을 해버리면 아마 그게 자기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서 병이 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입에서 그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라든지 살았던 그런 것들이 줄줄줄줄 다 나오세요. 그걸 누구한테 푼다? 저희한테 다 푸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힘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탁한 에너지를 저희가 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정 변화가 심하다든지 막 이러면 여사님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병원에 근무하시거나 환자를 돌보고 싶으신 분은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른 인성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내가 100%다 받으면서 내 안에 있는 화가 같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인성 교육이 정말 필요해요. 여사님들도 그렇고 특히 더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희 간호조무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지만 성격들이 다 있잖아. 욱하는 성격도 있고 짜증내는 성격도 있고 자기 각자의 성격들을 우리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환자가 억수로 이렇게 깔짝거리면서 이제 애를 먹이는 거예요. 약을 먹이고 막 갖고 나 가라 들고 가라 해보면 또 막 쳐가지고 또 떨어뜨려버리고 막 엎어버리고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다 공부가 되지 않으면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좀 짜증이 나잖아. 나도 바쁘고 이런데 막 계속 이렇게 시키면 그러면 이제 기저귀 갈다가도 막 계속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악해지는 거예요. 환자하고 같이 상대를 해버려요. 환자는 환자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이 안 되죠. 가족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거의 공부를 다 하셔야 돼요. 무조건 100%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인성 공부를 다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환자 방문을 오시잖아요. 방문을 오시죠. 치매 환자도 오고 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환자도 쌓이고 조금 아파도 쌓이고 많아도 쌓이는데 다 모든 게 쌓여 있으니까 보호자가 오면은 자기가 바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좀 자주 왔으면 좋겠다. 뭐 나를 잘 봐줬으면 좋겠다. 근데 자주 안 오다가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은 오면 너무 반갑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안 오다가 너무 반갑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겠나요? 안 하시겠나요? 원망이 쌓여 있는 거야.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나는 니를 그렇게 키웠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맞죠? 우리 자식한테는 모든 걸 다 주잖아요. 그렇게 키웠는데 안 오면은 원망이 쌓여서 막 오면 이제 그때부터 있잖아요. 폭탄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듯이. 이해되시죠?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네 같은 사람이 무한하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방문한 사람이 너무 재미가 없고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소리가. 더 안 먹는 게라고. 그래서 지금 이게 행성이 하나도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도 대화 될 것 같지만 대화가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쓰신 분은 너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는 안 아파야 되겠고 내 관리를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50이 되든 60이 되든 지금부터 하시면 내가 두 발로 걸어 다닐 때 하시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병원에 가지 마시고 안 가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갔을 때는 환자로 생각해야 돼요. 엄마가 너무 외로웠겠구나. 내한테 아무리 욕을 퍼붓거나 어떻게 해도 그걸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도 30분 동안 욕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뒤에 한 명씩 빼냅니다. 계속 30분 동안 해보세요. 저희가 힘들어서 건물을 못해요. 듣고 있으려면. 그래서 오잡아가지고 밖으로 살살 나오세요. 이렇게 한 명씩 빼냅니다. 3명이 왔다. 큰아들 작은아들 내려왔다. 한 명 빼내가지고 저희가 밖으로 보내요. 그 다음에 또 한 명 빼가 보내요. 살살 해갖고. 그럼 나중에 이제 엉뚱한 집 어르신만 욕하다가 또 다른 일 하나 하나요. 그걸 다 빼내요. 그럼 나중에 몰라요. 또. 잊어버려.
갔는지도 몰라, 갔는지도.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찾아야 되잖아. 가고 나면 아무도 없으면 안 찾아요.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게 그래서 되잖아요. 그게 예. 제가 근무를 매일매일 하면서 이제 그런 환경을 보고 이러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건강을 정말 잘 돌봐요. 우리 금방 가요. 세월이 금방 10년 금방 흘러가죠. 아닙니까? 5년은 진짜 빨리 가죠. 5년. 1, 2, 3, 4, 5 딱 하고 6년 정도 이러니까 여러분들 꼭 지금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시고 내 건강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건강, 몸, 마음, 마인드. 예. 그러면 이제 강의를 꼭 들으세요. 어떤 강의든 좋아요. 뭐 하나님 강의도 좋고, 목사님 강의도 좋고, 신부님 강의도 좋고, 그래서 뭐 우리가 법륜스님 강의도 좋고, 그래서 이제 정법도 같이 이렇게 들으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다 깨야 돼. 깨서 한 명 한 명이 내 자신을 알아요. 내 건강도 알고, 나도 알고, 내 마음도 알고, 내가 왜 화나는지, 왜 짜증이 나는지, 왜 신경질이 나는지, 내가 이럴 때는 힘들고 이럴 때는 왜 안 힘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공부를 하시면 몸도 좋아지고 마인드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보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은 하고 이제 오늘 그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30분은 좀 쉬었다가 제가 문제집 푸는 시간을 드릴게요.